안녕하십니까, 정태용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All Things Korean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청춘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한창 젊고 건강한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봄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이 청춘 그 자체인 손님 조규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청춘이 어떤 느낌인지 규담님을 통해 한번 알아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고요. 인트로에서 얘기했다시피 청춘 그 자체, 걸어다니는 청춘, 청춘의 의인화, 청춘이 흘러 넘치는 사람, 청춘의 대명사 조규담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네. 너를 아는 건 아니지만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은 너를 얘기할 때 그 청춘과 낭만의 아이콘이라고 불러. 아, 진짜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 네. 그만큼 너가 청춘 그 자체라는 거지. 아,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아, 네,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2024년이니까 저희가 처음 만난 게 2020년 1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어떤 한 재즈바에서 밤에 만났죠. 맞아. 저 혼자 그때 놀러 갔는데 형님이랑 그리고 누님이랑 같이 둘이서 공연을 보고 계셨고, 저는 그냥 혼자 와서 공연을 즐기다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아마 그 재즈바 이름이 모먼트였을 거예요, 그죠? 맞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때 태국 여행할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어? 아니요, 그때는 제가 26이었으니까 제가 전역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아, 제가 23살에 늦게 입대를 해서 25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왠지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은 해외에는 못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본다는 생각도 못 해봤어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고르다가 그때 치앙마이가 한창 핫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게 됐었죠. 그냥 저는 비행기표만 끊어놓고 9박 10일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놓고 딱히 계획 짠 거 없어요. 그냥 유명한 데 몇 군데 집어놓은 다음에 트립이라는 가이드 책자 있잖아요. 치앙마이 편이 있어가지고 출발 직전에 그걸 사서 갔어요. 그래서 그걸 사들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렸는데 어쩌지 그냥 거기 앞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숙소에는 도착했거든요. 제가 그때 2층 침대여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한국인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은 방에. 그때 도미토리여가지고 6인실이었는데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딱 커튼 걷어봤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호규였어요. 호규를 거기서 만났어요. 네. 그냥 도착하자마자 짐 풀자마자 그냥 그게 호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였어요, 걔도. 그랬어? 네. 그렇게 해서 방도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한국인이세요 하면서 다가가서 보니까 동갑이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 그 같은 해 5월에 제주도를 한번 가야겠다 싶어서 그때 호규랑 같이 가서 혜원 누님이랑 같이 여행을 다녔던 거죠. 맞아. 그때 기억난다. 네. 그래서 누님이 가이드를 해주면서 저희를 데리고 다녀주셨는데 그때 막 여기저기 진짜 막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님이 하신 말이 이번에 갈 곳은 최근에 생긴 신생 카페인데 굉장히 핫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진짜 차도 엄청 많고 와 여기는 진짜 일하기 엄청 빡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공고 같은 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카페에서 이제 사람을 구한다. 근데 기숙사도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해볼까 싶었는데 막상 매장 가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겁먹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취업을 해서 근데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냥 겁먹지 않고 거기서 일을 해봤으면은 지금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자주 들었거든요. 미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까지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더 나이 먹으면은 카페에서 일도 못하겠다 싶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그냥 제주도에 내려와서 지금 회사가 그 카페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네, 그쵸.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해서 정리가 안 됐긴 했는데. 아니, 먼저 카페 이전의 직장은 취업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았어? 네, 그렇게 엄청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엄청 큰 회사를 다녔던 게 아니어가지고. 내가 알기론 그래도 은행 아니야, 은행? 아, 그쵸. 이금융권이죠. 다행히도 지원했는데 좋게 봐주셔가지고. 다니는 내내 좀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기도 했고,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먹는 편인데, 아, 술자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강제 참석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1금융권보다는 업무량이 적긴 해도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해서 시제도 빵꾸 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되게, 뭐랄까, 심적으로 피말리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 진짜 막 입술 바삭바삭 마르고, 제 돈이었어도 그런데 남의 돈이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직장이니까 여기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주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죠. 10개월 다녔던 것 같아요. 10개월. 오래 버텼구나, 네. 그래도. 네, 진짜 언제 그만두지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만두고 또 뭘 하지 계속 불안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은행 다닌다 하면 주위에선 다들 되게 좋게 봐주잖아. 그쵸. 가족들도 되게 좋아했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좋게 봐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단 나 먼저 괜찮아야 하니까. 그래서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호규랑 제주도 여행 가서 누나랑 같이 셋이서 여행을 다니다가 그 카페를 보고 와, 이 카페에서 한 번쯤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뒤에 막상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아서 겁을 먹고 돌아갔고 그렇게 은행에 취직을 해서 그 전에도 처음엔 제약회사를 다녔었다가 그래? 네, 제약회사 다니다가 은행이 아니라 그 금융권을 들어간 거죠. 야, 너 능력 좋구나. 아니요. 그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 뭐 요새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발언이긴 하지. 근데 저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 그냥 그래도 뭐라도 돈이라도 벌어 보려는 생각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운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카페 일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겁을 먹고 돌아갔다가 제약회사에도 취직을 해서 일을 해보고 그리고 남들이 좋게 봐주는 은행에도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마음에서 그 카페에 대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서 자꾸 미련이 생겨서 결국 가족들과 지인들이 좋게 생각하는 은행 일을 금융권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제주도로 날아가서 카페 일을 했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은행 관둘 때 금융권 관둘 때는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관뒀어? 아니면 그냥 그럼요. 당연히 관뒀어?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부모님도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으셔서 그러면은 관두고 뭐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을 못 했거든요.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계속 퇴사도 미뤄졌던 거고 그러다가 딱 결정을 내린 거죠. 왜냐면 이제 집에서 나오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올해 초에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좀 많이 돌아다녀 본 스타일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옛날에 숙식이 되는 곳을 일을 많이 해봤대요. 숙식이 기숙사 지원. 되는 곳. 그러니까 숙과 식, 잘 수 있는 공간과 밥을 제공해주는 일자리.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기숙사 있으면은 그래도 돈은 덜 들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로 가서 그냥 살아도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올해 2월 말에 내려왔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 네, 이제 한 5개월 됐어요. 제주 카페행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주위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걱정이셨죠.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대책을 마련했으니까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죠. 근데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냥 괜히 또 가서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진지한 태도였어가지고 부모님께 설득을 했거든요. 진짜 집에서 너무 나가고 싶다. 근데 여기는 기숙사 지원도 되고 그 전에 일해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렇게 간절한 태도를 보이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그때 결정이 났죠. 그렇게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잖아. 특히 우리 또래 청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께서는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너의 방법은 진중하게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정확한 대책 마련이요. 정확한 대책 마련.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저 스스로도 변명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당장 처리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는 거니까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고 이번엔 이제 달랐구나. 네, 달랐죠. 왜냐면 저는 진짜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아유, 처절하다. 좀 말이 그렇긴 한데 그냥 어. 생존 본능이라고 할게요. 음. 네, 따지고 보면은 제가 그때 태국을 가서 형님이랑 누님을 만났고 호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쵸. 거기, 처음에 누나가 먼저 데려다 주신 곳이니까. 맞아. 태국에 안 갔더라면 누나랑 나를 안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가서 그 카페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진짜 인생이 신기하다. 네,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게 너한테는 엄청 큰 변화가 된 거네. 네, 지금 여기 내려온 게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와. 부모님도 최근에 제주도 몇 번 오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저보고 집에 있을 때보다 표정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현실적이신 분이어가지고 이 나이 땐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너가 행복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취직한 카페 생활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 네, 쉬는 날에는 이제 제주도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너무 좋아서 되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어디인지 공개해도 괜찮나?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는 곳이긴 한데 일단은 서귀포에 있습니다. 서귀포에 있고 좀 커요. 네. 서귀포에 있는 꽤 큰 카페. 네. 뷰 맛집으로 소개된 곳이고 뷰 맛집. 뷰가 예쁘다. 네. 경치가 좋다. 회사 인스타 계정도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나오는 릴스가 좀 있습니다. 그거 자료 화면으로 보여줘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저만 나오는 거면 너만 나오는 거면? 저만 나오는 거 있어요. 나도 봤었어. 막 폴짝폴짝 뛰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거 저 혼자 나와요. 마침 또 그걸 편집하고 올려주시는 분도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찍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막 작업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나 보구나. 그럼요.
다 되게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 나는 뭘 잘하지? 이런 생각 가끔 들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을 메꾸려고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 참, 청춘이네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이미 하고 있고, 이제는 뭘 잘할까? 잘하는 거를 찾고 있네. 네, 맞습니다. 이쯤에서 얘기하자면, 목소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아, 저는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해, 아주. 감사합니다. 사실 2년 전에 보컬을 배웠습니다. 2년 전에 보컬을 배웠다. 네, 제가 재즈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재즈. 네, 우리가 태국에 같이 있었을 때 노스게이트 재즈 코업이라는 곳에서 화요일인가 월요일 저녁마다 오픈 마이크 시간을 갖잖아. 맞아요. 매주 화요일 잼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죠. 네. 그때 나가서 노래도 했잖아. 아, 맞아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9일을 있었는데 화요일이 제 여행 첫날이었는데 그날 공연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도 공연을 했어요. 아, 너가 두 번을 했다고? 네, 그때 형님이랑 누님 모셨던 게 두 번째 공연이었고 첫 번째 공연은 그 전주 화요일. 아, 진짜? 네. 야, 씨, 너 진짜 재간둥이네? 저도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게 또 얘기가 그때가 루스게이트 재즈바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가지고 호규랑 같이 그날 밤에 첫날에 거기를 간 거예요. 유명하니까 가보자 해서 놀러 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밖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낭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왠지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인 같은데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옆에 한국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인인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한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이렇게 잼이라고 일반인들이 무대를 참여할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아, 그런 날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냥 그러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저기 어떤 여성분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되게 뭔가 빠져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분한테 눈이 자꾸 가고 이렇게. 근데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봐도 한국인인 게 티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한국인일 것 같다 싶어서 근데 주변에 사람도 많고 시끌시끌하니까 아, 그러면은 저분한테 나를 알리시는 게 뭘까 하다가 마침 이게 공연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근데 저는 그때 아는 노래가 되게 덜 유명한 재즈곡밖에 없었고 근데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거기 진행자한테 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도 참여하고 싶다, 참여해도 되냐 이렇게 했는데 참여해도 된대요. 근데 부를 때마다 자꾸 이제 이 여성분이랑 눈 마주치고 그때 시선 아직도 다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있고 진짜 엄청 많아. 2층에도 있고 막 밖에서도 막 다 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엄청 떨리는데 그냥 그걸 했죠. 하고 나서 공연 끝나고 거기가 문을 아마 12시에 닫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이게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분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문 닫을 때까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거기 관계자들이랑도 친한 편이었고 그래서 문 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한국인이세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사실 아까 노래 불렀는데 이게 그쪽 분 마음에 들어서 저를 어필하고 싶어서 노래를 했다 이걸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물어봤는데 외국이니까 번호는 잘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카드가 달라서 네, 그래서 혹시 인스타 마팔 가능하시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마팔 해서 DM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저는 며칠 뒤에 파이를 갈 예정이었어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파이를 갈 건데 혹시 같이 가겠냐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나? 이거 된 건가? 해서 밴을 타고 가는데 보니까 숙소도 같은 숙소인 거예요. 방만 다르고.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저녁도 먹고 그때서야 좀 비로소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오갔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분이 일출을 보러 가는 곳이 있다. 혹시 같이 가겠냐 해서 저도 갈래요. 그냥 무조건 간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가서 일출 보고 쌀국수를 먹었어요. 쌀국수.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일출이 있으니까 일출에다가 불밖에 없다? 이거 그때는 직진이었어요, 무조건. 왜냐면은 여행지에서의 그 낭만이라 해야 되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설레는 분위기도 있고 마침 남녀 둘이 있고 애초에 제가 이쪽 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 이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줄 이어폰이었거든요. 이제 핸드폰에 줄 이어폰 꽂아가지고 이제 고백하는 듯한 그런 팝송을 딱 들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듣자마자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같이 제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딱 해서 튼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뭐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백예린의 제목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닐 거야 맞나? 그게 맞나요?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맞아요. 거야.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이 아닐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거 듣자마자 차였구나. 바로 그냥 직감이 왔죠. 근데 직접 말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찝찝해가지고 말로 한 번 했어요. 그 호감 표시를 진짜 했는데. 찝찝하다. 네, 그래서 호감 표시를 했는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 좋게 말을 해주셔서 저는 차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되나 보다 싶어서 포기했죠. 하지만 청춘이었네요. 그렇죠. 그게 진짜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야, 진짜 청춘 그 자체다. 그냥 그때는 제가 진짜 안타깝게도 26이었잖아요. 그때 26 되는 해였잖아요. 1월.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항상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진짜 별의별 노력을 다 했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진짜 자기 개발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 다이어트로 10kg, 20kg 막 뺀 경험도 있어요.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냥 마음에 들면 직진이었어요. 그때는. 근데도 안 되니까 자존감은 또 낮아졌고 그랬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대였으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지. 네. 청춘은 직진이지. 지금은 좀 겁이 많죠. 그래? 네. 지금 좀 조심스러워요, 그때보다. 그 분이랑은 아직도 간간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좋은 누나 동생이에요. 그래? 네, 그냥 되게 좋게 마무리된 그런 관계라. 작년에도 이제 같이 여행 다닌 분들이랑 해서 그분이랑 해서 이렇게 만났었고, 한국에서. 그래. 해피엔딩입니다. 그래? 뭐, 너가 그렇다면야. 네. 저는 만족해요. 아니, 그때는 정말 슬펐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웠어요. 이 이야기가 올라가도 돼? 네. 근데 어차피 걸릴만한 얘기가 없어서, 그래? 저도 이제 그분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래? 지금 그거 생각하면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필터가 있거든요, 여기. 실수한 게 없나 지금 이 생각 중에. 없어. 야, 진짜 청춘 그 자체였네. 네, 또 맞습니다. 그분한테는 진짜 무슨 드라마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줬다, 너가. 그쵸. 저도 덕분에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와. 원래 남녀 간의 그런 스토리가 되게 재밌잖아요, 누가 들어도. 저도 덕분에 썰 생긴 거고요. 부럽다. 나도 누가 노래 불러주고 하면 좋겠다. 저도요. 저는 불러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와, 그래. 그래. 참. 이성에 대한 호감 표시도 청춘 그 자체야. 그리고 일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청춘 그 자체야. 와. 저도 겁이 많은 스타일인데 진짜 이건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그냥 뒤도 없는 것 같아요. 왠지 후회할 것 같다 이거 안 하면. 그럴 때 질러보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게 안 돼가지고 두고두고 후회만 하고 구시렁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면 자꾸 꼭 그런 건 자기 전에 누울 때 딱 이렇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그럴 걸 이러면서 딱 일어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까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런 주의예요.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아? 항상 처음이 어렵지. 두어 번 해보다 보면 안 어렵잖아.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너도 그렇게 느껴? 네, 모든 경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치앙마이 갔던 게 첫 혼자 해외 여행이었고, 그때 정말 저도 무서웠어요. 막 그때 1월이 아니라 2, 3월에 갈까 했었어요. 계속 미룰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 계속 한번 미루면 계속 미룬다,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정했으면 가라 해서 야. 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안 갔으면 진짜 못 갔어요. 아버지가 진짜 인생에 큰 도움을 주셨네. 정말 큰 도움 주셨죠. 와. 그게 이렇게 타고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작이었네. 그 스노우볼의 시작은 아버지셨네. 맞아요. 저는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가 항공권 나중에 알아봐야 해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잘 아니까 지금 당장 예매해라 해가지고 그냥 저희 아버지 분 앞에서 다 예매하고. 아버지도 청춘이셨구나. 야. 참 진짜 그때 안 갔으면은 지금의 저도 없었고 형님도 못 봤고. 그렇지. 앞으로의 포부나 뭐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나는 가끔씩 너가 그 노스게이트 재즈 코업에서 불렀던 Fly Me to the Moon 아니었어? 맞아요. 정확하게 그게 기억하시네요. 가끔 생각이 나거든. 재즈 가수가 또 먼 꿈 아닙니까? 그쵸. 근데 생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잘 한다고 생각도 안 되고 그냥 막연한 꿈 중 하나예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분들을 보고 벽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 그냥 이거는 취미로 해야겠다 이 생각. 그래서 그냥 이거는 취미 생활이자 제 장기자랑 용어로 그냥 쟁여두고, 언젠가 또 무대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일 좋아하는 재즈곡 한두 소절만 불러주시죠. 편하게. 네. 마이클 부블레의 문 댄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딱 느낌만 느껴질 정도만 해주세요. 네네. Well, it's a marvelous night for a moon dance with the stars up above in your eyes. A fantabulous night to make romance 'neath the cover of October skies. And all the leaves on the trees are falling to the sound of the breeze that blew. And I'm trying to please to the calling of your heartstrings that play soft and low. And all the nights 형님 이거 끊어주세요. 여기 원래 소리를 더 질러야 되거든요. 더 질러야 되는데 지금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그래, 알겠어. 네. 와, 근데 목소리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랑 노래 부를 때랑 또 다르네. 그런가요? 더 멋있다, 노래 부를 때는. 감사합니다. 제 비장의 무기 중 하나예요. 이야, 기대 이상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힘을 좀 많이 빼가지고 끝에 좀 많이 흐리거든요, 목소리가. 근데 진짜 그냥 작정하고 부르면은 지금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거를 유튜브에 좀 올리라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건. 아니, 뭐 인스타그램이라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 원래 보통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게스트가 말이 더 많은 게 많은 거죠. 당연하지. 뭔가 시간 보내다 보니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전혀. 그게 당연한 거, 바람직한 거. 다행이다. 나는 뭐 질문하는 사람이고 너의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니까 뭐.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했나? 은행 때려치고 카페 한 사람의 따르는 그 부작용 같은 불안함, 그 얘기 우리가 했다고 쳐야 되나?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해가지고. 우리가 이 네. 에피소드를 촬영하려고 준비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나눠본 얘기 중에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불안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불안한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상황이 어땠든 간에 저 사람은 나보다 되게 돈도 많아 보이고 되게 잘 살아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저 사람만의 사연이 있고, 그리고 걱정과 불안은 항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걱정과 불안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불안하죠. 왜냐면 여기서 평생 일할 수도 없을 거기도 하고, 어쨌거나 또 다른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불안만 하면 안 되겠죠. 불안함을 가지고 움직여야겠죠. 그래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요. 아유, 청춘 그 자체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나가자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할 얘기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호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전에 인스타그램에 출연 문의 주세요, 나오고 싶은 사람 연락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올렸었거든?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연락을 안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몇 번 올리고 안 올리거든? 네. 근데 그거 다 봤던 사람들한테 너 내 팟캐스트 나올래?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고. 나갈 명분이 생기면은 나도 뭔가 할 얘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있지 할 얘기는. 그리고 내가 뭐 나와서 거창한 인생의 지혜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황 얘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일 이야기 이런 거만 해줘도 충분한데 다들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팟캐스트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잖아요. 혹은 한 명의 멘토를 앉혀두고 그 사회자에게 말을 하면서 정보를 주는데 사실은 이게 모두에게 말을 하는 듯한 그런 정보 공유의 그런 시스템이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딱히 그런 걸 말할 사람이 아닌데,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할 것도 없는데 해서 저는 막 이렇게 노출되는 건 좋아하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제가 나오는 건 좋은데 근데 막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주저했던 거예요. 아마 저랑 다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또 막상 이제 출연 제의가 오니까 그때 되게 들떴죠. 진짜? 나도 할 수 있나? 한국어로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출연하겠습니다. 좋죠. 고정 게스트 한 명 추가요. 아주 좋아. 뭐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해 보려고 생각 중이니까. 네.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재밌잖아요. 하면. 재밌죠. 네,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그때 동안 열심히 살고 또 이런 얘기거리를 더 할 수 있게 더 다양한 방면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이 에피소드를 유심히 본 구독자라면 분명히 나랑 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하다면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본인의 훌륭한 목소리를 이용한 노래라든지 그런 거를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계획해놓은 것 중 하나가 캐롤 부르기가 있거든요. 오. 근데 되게 잔잔한 캐롤 있잖아요. 좋지. 예를 들면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같은 그 노래도 지금 연습 중에 있어요. 와우. 네, 캐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될 때쯤에 이제 올려보려고. 지금 8월. 사실 저는 작년 겨울에 계획했던 건데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게으를 흘러져요. 근데 집에 있었으니까. 원래 청춘은 배고픈 거라고. 그쵸.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를 던져야 돼요, 세상에. 맞아. 저도 올해 나오고 나서 이게 후회가 된 게, 좀 더 빨리 나올걸.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빨리 나와서 좀 더 내가 하고 싶었던 걸 그냥 그때 다 해볼걸.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은 안정감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게을러지고. 그래서 지금 드디어 뭔가를 좀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캐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다리십니다. 이게 또 공약이 하나 생겼네요. 그렇지. 지금 지구 각 나라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저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저는 진짜 그냥 일반인일 뿐인데. 아니야. 누구나 다 어디선가 출발하지. 아, 맞습니다. 만약에 또 제가 다른 길로 그렇게 여러 개를 해보다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 되면 이제 나중에 그때 다시 인생을 돌아볼 시점에서 오늘이 생각나겠죠. 맞아. 네, 형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두부에도 나와보고 응. 그때 여기 출연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꼭 그러면 좋겠다. 오늘 흔쾌히 시간 내서 청춘 그 자체였던 재밌는 이야기들하고 너무 좋은 목소리로 노래도 들려주고 좋은 시간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꼭 나오길 바라고요. 네. 저는 또 하실 말씀? 이상 주기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잠시만.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